안녕하세요. 오늘은 관계 맺는 방식이라던가, 감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, 그리고 좀 쉽지 않은 상황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들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정보만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, 때로는 하고 이렇게 물음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내보려고 합니다. 오, 기대되는데요? 네,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대화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까지,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로 제 눈에 확 띈 건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힘이었어요. 아, 긍정적 태도요? 네. 예를 들면 방법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믿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는 긍정적 재평가. 그러니까 상황을 좀 좋게 다시 해석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또 뭐 미래의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버티는 힘. 혹은 야,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거예요. 이런 사고방식이 감정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요. 이게 단순히 그냥 타고난 성격, 뭐 기질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네네. 뭐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님이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들려준 게 자녀의 그 회복 탄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사례가 있었죠. 네. 그런 것처럼 의식적인 노력이나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. 긍정적 재평가나 긍정적 재초점 같은 이런 기술들은 훈련을 통해서 내면화될 수 있는 거고요. 아,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군요.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. 그 아주 부정적이고 좀 권위적이던 상사를 변화시킨 직원 이야기요. 아, 네네.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죠. 다른 사람들처럼 막 불평하거나 피하는 대신에 상사가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부장님 지금 괜찮으세요?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?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수한 궁금증으로 다가갔다는 점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바로 그 호기심, 그게 핵심입니다. 상대방의 행동,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사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인 거죠. 네네.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난 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반응 패턴들 있잖아요. 그걸 이해하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. 반응 패턴이요?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개인화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문제의 원인을 자꾸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경향이고요. 또 침투적 생각이라고 원치 않는 기억이나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. 아, 괴롭죠, 그럴 때. 네. 그리고 영속성 믿음. 이건 뭐냐면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반응들이 나 혼자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. 아, 나만 그런 게 아니다. 그렇죠.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런 힘든 순간에는 혼자만 끙끙 앓기보다는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. 그 털어놓기가 도움이 되고. 네, 맞아요. 또 불안할 때 옆에 좀 차분한 친구가 있으면 나도 덩달아 좀 안정되는 감정전이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안정적인 사람 곁에 머무는 것도 좋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저도 예전에 비행기 공포증 되게 심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 덕분에 겨우 버텼던 기억이 나네요. 아, 그러셨군요. 그리고 대화가 좀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보면요. 해석에 왜곡이 작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해석의 왜곡이요? 네,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어떤 부정적인 필터? 뭐랄까, 여과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왜곡해서 듣는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? 가령 누가 커피 한 잔 살게요. 이렇게 호의를 보여도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? 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. 피곤한 스타일인데요? 그렇죠. 이게 사실은 과거에 채워지지 못했던 어떤 감정적인 욕구나 아니면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던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같은 좀 뿌리 깊은 믿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그런 왜곡된 해석의 습관에서 좀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좀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. 진실이라고 가정을 한다고요? 네, 뭐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은 그 말 그대로를 한번 믿어보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방법은요. 모든 말을 부탁, please 아니면 감사, thank you로 바꿔서 들어보는 거예요.
일종의 번역기 돌리기 연습이죠. 번역기요? 부탁 아니면 감사로요.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를 들어서 뭐 비싼 명품백을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아니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샀어? 이렇게 타박을 했다고 쳐보죠. 아, 네. 기분 상할 수 있죠. 그렇죠. 근데 이걸 네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너를 위해서 쓰면 좋겠다는 좀 서툰 부탁 이렇게 해석하거나 혹은 선물 정말 고맙다는 좀 어색한 감사의 표현으로 재해석해보는 거예요. 와, 그렇게까지요? 네. 실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통역사처럼 신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재밌네요. 듣고 보니 결국 좋은 관계나 뭐 갈등 해결의 많은 부분이 그 호기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아까 그 상사를 변화시킨 직원처럼 말이죠. 정확합니다.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혹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. 이렇게 딱 단정 짓는 마침표 대신에요. 네, 마침표. 왜 저럴까?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? 하는 순수한 궁금증, 즉 물음표를 던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물음표요? 이 물음표는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어떤 고통을 보려는 시도이고 이게 또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때로는 가장 공격적인 행동조차 사실은 좀 서툰 도움 요청일 수 있다.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. 와,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쭉 되짚어 보니까요.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, 이런 건 훈련될 수 있다는 것. 네, 그렇죠. 그리고 좀 까다로운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막 방어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인 부탁이나 감사로 한번 바꿔서 들어보는 연습. 이게 부정적인 해석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까지. 참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이네요. 네. 특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? 이 진정한 호기심, 그 물음표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네. 이건 비단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, 여러분. 오늘 하루 딱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판단 내리는 그 마침표 대신에요. 네. 순수한 궁금증, 물음표로 한번 다가가 본다면 과연 어떤 다른 결과가 펼쳐질까요?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.